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고 계신다면 이것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똑똑하게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지나친 관심을 갖지 않고 이 몇 가지를 반드시 지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하는 이유와 무관심한 사람들이 똑똑하게 인간관계를 갖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관심을 갖지 마라.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너무 기대하지 말고 사람에 대한 관심을 지나치게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관심을 주었다가 이용당하고 실패하기 쉬워집니다. 그러나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격이 나쁜 사람을 만나더라도 크게 상처받지 않고 이용당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면 어쩌지? 혹은 상사가 화내면 어쩌지?와 같은 걱정은 쓸데없이 당신의 불안을 키웁니다. 이런 불안은 사람을 위축시키고 능력을 저하시키며 사회생활을 힘들게 만듭니다. 이런 두려움을 떨치고 싶다면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오늘도 기분 나쁜 사람을 당연히 보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면 실제로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나도 놀라지 않고 스트레스도 덜 받습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하다는 것은 차갑게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 상황에 대한 예상도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관심을 별로 갖지 않고 사람을 대하면 상대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만남에서 주도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에서 실망할 일이 줄어들고 인생을 더 편하고 똑똑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생겨도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평상시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인생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통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낮추고 마음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은 어디든지 적용되는 현명한 비결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지혜를 기르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 싫은 사람과 친해지려 애쓰지 마.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마다 맞지 않는 음식이 있듯이 어떤 사람과는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견과류를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듯이 불편한 사람과 억지로 친해지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 애써 지내려 해봤자 결국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투, 습관 등이 나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거부감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감정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편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기에 지금 당신 곁에 있는 불편한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친해지려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일 뿐입니다. 불편한 사람과는 필요한 대화만 하고 업무적으로만 접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만 받고 다툼이 잦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서로의 성격, 가치관, 생활 방식 등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불편한 사람과 친해지려는 시도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뿐입니다.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세 번째, 주변 사람 모두를 잡으려 하지 마라. 인간관계에서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툼 없이 잘 지내려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안 좋게 보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인기 있는 연예인이라도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유 없이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잘 지내자고 해도 그들은 그것을 하찮게 보거나 무슨 의도가 있는 것처럼 왜곡해서 듣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말을 늘려놓기보다는 말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을 말해도 그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좋은 의도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뱉은 의견으로 인해 다툼이 시작되고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와전되어 삶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말을 걸지 않거나 꼭 필요하다면 공적인 말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이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의 접촉으로 인한 헛된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의 접촉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선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성장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는 조금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냉정한 사람에게도 정은 있지만 이와 별개로 인간관계 자체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쉽게 끊기 어려운데 이는 매몰 비용의 오류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몰 비용은 이미 투자한 시간과 지금껏 애써왔던 노력을 아까워서 결코 유지하면 안 되는 관계임에도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심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나에게 해롭다면 지금껏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던 상관없이 그 즉시 과감하게 끊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고통스러웠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 관계는 더 이상 지속할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껏 들어간 시간과 노력보다 더 큰 손해가 생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매몰 비용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반드시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떤 관계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관계는 살면서 반드시 만나기 마련이고 미련이 남더라도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와 고통이 더 심해지고 다른 관계에도 큰 지장이 생깁니다. 인간관계의 매몰 비용의 오류와 유통기한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냉정함을 발휘할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친절하거나 차가운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상황에서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과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과 기대를 놓아버리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너무 잘해줄 필요 없다는 편안한 마음에서 그 힘이 시작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해치는 일입니다. 나를 아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욱 더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인간관계는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해로운 관계는 나의 에너지를 뺏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도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5번째, 친구의 숫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많다고 좋은 인간관계는 아닙니다. 친구가 많아야만 인간관계가 좋은가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정형화되고 만나는 사람만 만나기 마련입니다.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90% 이상의 사람들은 안부 문자 정도만 주고받거나 아예 연락도 안 주고받는 그런 인간관계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의 숫자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구의 숫자가 많으면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고, 친구의 숫자가 적으면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정말 관계가 좋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마당발이라 불리고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인맥이 많다며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숫자만 많은 어중이떠중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사람의 양이 아닌 사람의 질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친한 친구가 많은지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재단해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간관계는 결코 사람의 숫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가 몇 명이든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맞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 사람이 꼭 친구가 아니어도 됩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다는 말이 있는데 옛날 사람들도 수많은 친구들보다 단 한 명의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은 친구의 수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나를 떠나가는 사람을 잡지 마십시오. 나를 싫어하거나 무시한다면 그건 그 사람 사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에 많은 사람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써야 하는 법이거늘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보다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관심을 사기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쓸데없이 연락만 주고받는 인간관계의 사람들보다 진짜 내 사람에게 시간을 더욱 투자하고 그들을 챙기는데 집중하십시오. 정말 소중한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내 모든 운과 노력을 쏟아야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를 사귀어 놓고도 다른 인맥을 더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맥 100명보다 지금의 소중한 가족들과 친구를 챙긴다면 당신의 인생은 더욱 윤택해질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6번째,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십시오. 아무리 친한 사람이더라도 각자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 관계는 자연스레 멀어지는 법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의도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놓아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변했을 수도, 친구가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든 더 이상 인간관계를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될 때 중요한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담담하게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인간관계를 유지해 보려고 노력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다면 굳이 조류를 거스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우정을 놓아주고 내 갈 길을 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미 어그러진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고 한다면 상황만 더 나빠질 뿐 결코 좋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누구나 사람은 떠납니다. 늦고 빠르고 차이일 뿐이니 쓸데없이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인연은 기다리지 않아도 찾아오고 인연은 보내지 않아도 떠나갑니다. 그 사람이 나의 좋은 인연이라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라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인연이 아니라면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더라도 언젠가 떠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떠날 사람은 아무리 붙잡아도 내 옆을 떠나게 되고 옆에 있을 사람은 아무리 가라고 소리쳐도 내 옆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에 누구에게도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질투하며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사랑하면 곁에 머물 것이고 아니면 떠나는 것이 사람의 인연입니다. 그러니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저 인연이 아니었다 생각하고 내 자신을 조금 더 아껴야 합니다. 7번째, 외롭다고 아무하고나 친구하지 마십시오.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다면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낫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이상한 사람들만 아는 것보다 100배는 좋은 일입니다. 내 인간 관계가 외롭다고 혹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다고 해서 아무하고나 친구하지 마십시오. 아무나 만나다가 사람을 잘못 만나게 되면 내 모든 인간관계와 인생마저도 한순간에 어그러지기 마련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면 그 사람의 주변 사람을 봐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옛말에 따르기를 그 임금을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신하를 보고 그 사람을 알고자 하면 그 벗을 보고 그 아버지를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자식을 본다 했습니다. 임금이 거하면 그 신하가 충성스럽고 벗이 높다면 그 친구가 정의로울 것이며 아버지가 인하면 그 자식이 효성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듯이 그 사람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그 친구를 나타내는 법입니다. 누군가를 보았을 때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인다면 그 장점이 나에게도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보면 내게도 그런 나쁜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내 자신에게 보탬이 되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는 법입니다. 또한 남의 말을 듣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내가 직접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야만 합니다. 남의 말로 사람을 판단하려거든 무조건 나의 눈으로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직접 눈으로 본 일도 오히려 참인지 아닌지 염려스러운 법이고 더구나 등 뒤에서 남이 말하는 것은 얼마든지 와전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시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맞지 않더라도 나와는 잘 맞을 수 있는 사람을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8번째 싫은 소리 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남이 선을 넘거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억지로 굽혀가며 모든 것을 상대에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툼을 두려워하고 자기 주관을 함부로 버리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트러블이 생길까봐 내 주장보다는 양보를 우선시하고 내 이득보다는 집단을 위한 희생을 선택합니다. 남에게 양보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맹목적으로 남을 위해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에게 맞춰주더라도 자기가 정한 선을 넘는 순간 마치 다른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싫은 소리도 가차 없이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가 남들과의 관계에서 이용당하지 않고 대등한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자기의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야만 합니다. 내 기준을 넘어섰고 내가 아무리 참아도 상황이 그대로일 때,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는 그 누구보다 냉정해져야 합니다. 일말의 망설임 없이 선을 넘은 사람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당신의 태도가 바뀐 것을 보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지만 만일 계속해서 선을 넘는다면 과감하게 정리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그동안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넘어간 것은 당신이 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기 위해 그 사람에게 맞춰준 것일 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남을 위해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편하기 위해 남에게 맞춰주는 것일 뿐인데 그러한 호의가 내 선을 넘는 것으로 돌아온다면 그때도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관계에 목숨 걸지 않는 사람은 무엇보다 사람으로 인한 감정 소모를 누구보다 잘 관리하고 있기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무조건 맞춰 주기만 한다면 무지막지하게 감정 소모가 될 것이고 결국 그 인간관계는 산산조각 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사람들로 인해 스트레스 받기 싫다면 내 선을 계속해서 넘나드는 자격 없는 사람에 대한 감정 소모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하는 이유. 무관심한 사람들이 똑똑하게 인간관계를 갖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선화선녀였습니다.